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 여권을 갖고 나간 첫 공식 이민, 미국 하와이 이민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800년대 중엽부터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기는요, 극심한 가뭄과 홍수, 일본이 대량의 쌀을 반출해 가면서 그 시기 한반도는 국민들이 정말 혹독한 굶주림을 겪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미국 알렌 공사는요, 하와이 이민을 제안했고요. 고종은 1902년 11월 여권과 이민 업무를 담당할 정부 조직인 유민원, 즉 지금의 출입국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되실러가 이민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하와이 이민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요. 되실러는요, 신문 광고와 공고, 인천 내리교회 도움 등으로 이민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와이 군도에 정착하면 월급은 물론 자녀 교육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1902년 12월 22일 월요일, 하와이 첫 이민단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합니다. 일본을 거쳐 하와이로 가는 여정이었는데요. 이민자들은요, 일본 우선회사 현해완의 승선, 일본 나가사키항을 향해 2일간의 항해 올랐고요. 12월 24일 나가사키항에 도착해서 검역소에서 신체 검사와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처음 121명이 인천 제물포를 떠났는데요. 신체 검사에서 19명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102명만이 하와이로 가는 미국 태평양 횡단 기선 갤리코에 탑승합니다. 1903년 1월 13일 공식적인 첫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는데요. 신체 검사에 탈락한 8명과 그들의 가족 8명을 합쳐 총 16명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86명만이 하와이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고향을 떠났던 하와이 이민자들의 삶, 어땠을까요? 하와이 전역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된 이민자들은요, 정말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죠. 계약상 하루 노동시간은 10시간이었는데요.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정말 힘든 노동에 시달려 했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고작 30분이 전부였다고 하네요. 이민자들은요, 무더운 태양 아래서 호미와 괭이로 농장을 일구고요. 그리고 억센 이 수수대를 칼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주들은요,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비해 급여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이민자들이 1개월 동안 일을 마치면요,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던 방고에 따라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요. 방고는요, 이름 대신 불리던 번호를 뜻합니다. 당시 성인 남자의 월급은요, 1개월에 17달러였고요. 여자나 소년의 경우에는 1일 50센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정말 녹록지 못한 그런 이민자의 삶이었네요. 하와이 이민은요, 1905년 4월 초 고종이 이민 금지령을 내리면서 공식 종료되기까지 7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와이 이민자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채 사진 한 장만 보고 먼 하와이로 온 사진 신부들이었습니다. 하와이 이민단에는요, 남성의 수가 많아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약 1000여 명의 한국 여성이 사진을 통해 하와이 남성 이민자들과 선을 본 뒤 결혼하기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게 됨에 따라 하와이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하와이의 첫 번째 사진 신부는요, 하와이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국민보 1910년 12월 6일자에 실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38세이던 하와이 국민의 총회장
이내수와 약혼한 23세 목포 출신의 한국 부인이 도항했는데 민찬호 목사의 주례로 이민국에서 결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진 신부 1호 부부의 나이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민자 신랑과 사진 신부의 평균 나이 차이는요 15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와이가 지상의 낙원이라는 말에 또 친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또 애국하고 싶어서 여러 다양한 이유로 하와이 이민길에 오른 이 사진 신부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사진보다 훨씬 나이 먹은 남편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보낸 사진들은요 대개 10여 년 전 조선에서 하와이 이민 노동자를 모집할 때 찍은 사진들이거나 또 남의 저택이나 이렇게 좋은 차를 배경으로 연출한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사진 신부들은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이 나이 먹은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기엔 갈 길이 멀었고요. 돌아갈 뱃삭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신부들에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던 거죠. 대부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요. 낮에는 남편과 함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고요. 밤에는 삭바느질하면서 생계를 꾸리면서 자식들을 길러야 했습니다. 사진 신부들은요 자녀에게 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시키면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부인회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고요.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원했던 하와이 이민자와 사진 신부들의 삶은요 정말 자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1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 신한국보사가 출판한 대동위인 안중근전, 여기에는요 1909년 12월부터 4개월간 안중근 의사의 재판 변호사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한 의연금 모금 결과와 납부자 명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금은요 1595명이 0.25달러에서 최대 15달러까지 성금했고요. 총 2,965달러가 모였습니다. 의연금 납부 명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농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와이 이민자들은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번 돈의 10분의 1을 떼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신부들은 주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대한부인 구제회라는 여성 최대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기까지 합니다. 식민지가 된 조국의 아픔을 느꼈던 사진 신부들은요 먼 타국에서도 김치를 만들어 팔았고요. 재봉질을 하면서 춘향전과 같은 연극을 해서 티켓을 판 기금을 모아가지고 독립군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신부들이 구심점이 된 하와이 이민 1세대의 고국사랑은요 광복 후에도 이어지죠. 사진 신부가 키워낸 후손들은요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나라 밖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먼 타국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바랬던 하와이 이민자들의 마음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뜨거워집니다. 나와 내가 아닌 우리 국민입니다. 사는 땅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 한 핏줄이죠. 국민 여러분도 재외동포들의 삶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